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본 적 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이 제게 건넨 데이트 신청이었는데요.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도 야구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남자들에겐 괜찮은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로 여겨졌나 봅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결혼 전 싱글일 때 제 후배의 남편이 당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여서 야구장을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 야구 룰을 전혀 모르다 보니 2시간 내내 후배 남편만 기다리면서 엄청난 먹방과 수다만 떨다 곤죽이 되어 돌아온 기억 탓에 남편의 그 당시 청은 시원하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지난 삶 속에서 몇몇 선수들과 그들의 감동적인 경기 모습에 잠 못 이룬 적이 있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아무리 스포츠의 문외한이고 경기 룰을 모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대박 사건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가 그 감동의 물결을 이어 제게 작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 동생 같은 선수들입니다. 남편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시간 날 때면 드라마를 보며 눈을 못 떼는 드라돌이 제 남편이 유일하게 드라마 시청 중에도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나 그의 경기 모습이 나올 때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겠지만 왜 그렇게 특별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그를 보면 그냥 미소가 지어진다네요. 그가 동료들과 연습하며 웃음 지을 때도, 골을 넣고 환호할 때도, 경기에 져서 아쉬워하거나 눈물 흘릴 때도, 경기 후 인터뷰할 때도 그냥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언젠가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남편이 스쳐가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내가 그 나이 때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 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의 나이 때 가지지 못했던 것, 그것을 갖고 있어서 그를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진다는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남편을 미소 짓게 하고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걸까요? 가족 외에 내게 힘을 주는 존재가 있다. 팬이다. 내가 제일 소름 돋을 때가 언제인지 고백하면 주말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한국에 있는 팬들이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 골 동영상을 보면서 좋아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내 골을 이야기한단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취라고 생각한다. 나도 2002년 4강 신화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 지성이 형이 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을 선물하고 있다니,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면서 지낸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무뚝뚝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만들어준 마음가짐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팬들이 좋아해주는 것도 현역으로 뛸 때 잠깐이다. 은퇴하면 아무도 너를 찾지 않을 거다. 관심 가져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인이든 기념 촬영이든 최대한 열심히 해드려야 한다. 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네, 남편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만의 것, 얼핏 눈치채셨나요? 그의 나이 때 남편이 미처 가지지 못해 그를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만든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얼마 전 마감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왕,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이끄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 준비했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펴낸 곳은 브레인스토어입니다. 한 달 동안 이어졌던 아시안컵 합숙에서 나는 체중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 우선 너무 많이 먹었다. 대표팀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맛있기로 유명하다.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한식을 먹지 못했던 내게는 천국 같았다. 한참 먹을 나이였던지라 저녁 시간에 열린 경기를 마치고 대표팀 숙소로 돌아와서 야식에도 손을 댔다. 대회 기간 내내 출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는 몸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섭취량을 줄이든 출전 시간 부족을 개인 운동으로 채워서든 체중을 관리했어야 했다. 그때 나는 그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만큼 성숙하거나 현명하지 못했다. 불어난 체중이 숫자로 표시되자 스스로 큰 충격을 받았다. 주위에 있는 모든 분이 체중 게이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소식을 접한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평소에도 조금 좋다고 꼴값 떨고 교만해지고 나대면 안 된다. 반대로 조금 상황이 힘들다고 소심하게 있을 것도 아니다. 항상 자기 선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내 안에서 아시안컵에 다녀온 딱 한 달 만에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이다. 네, 안식년이라고 할까요? 저도 일선에서 물러나 나름 치열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곤 하는데요. 한 번은 차를 마시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실적을 올렸을 때가 기억난다고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동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10년 넘게 고3처럼 살았어.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복종할 줄 모르고 흐르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지. 그리고는 영예의 자리에 올랐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게. 중국의 고전 장자에 실려있는 일화 중 재상 손수고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영화가 영륜이라는 재상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소. 만약 그것이 영륜의 지위에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니 벼슬을 얻었다고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만약 나 자신에게 있다면 영륜이라는 벼슬에는 없는 것이니 이것을 잃었다고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손흥민 선수는 그의 나이 때 우리 남편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서부터 잃기 시작했다던 나를, 자기의 선을 지켜가는 것을 잃지 않았네요. 뭐 그렇다고 제 남편에게 실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랐을 뿐 손흥민 선수에게도 남편에게도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실까요? 롤러코스터에는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올라가면 금방 떨어진다. 반대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로 솟구치고 우리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일만 있는 삶은 없다. 그 대신 무슨 일이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춘천의 지옥 훈련은 내게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했다. 체중이 줄고 근력을 키웠으니 그라운드에서 몸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훈련과 연습 경기에서 내 페이스를 따라올 상대가 없었다. 프리시즌에 뛰었던 6경기에서 나는 15골을 몰아쳤다. 최강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다. 코칭 스태프를 비롯해 구단 식구들 모두 이런 나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시간이 흐른 뒤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첫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구단에서는 나를 거의 포기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저렇게 불어난 체중에 휴가까지 다녀오면 절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진단했다. 반짝 유망주로 끝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이었다. 다행히 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구단에서는 나의 격변이 큰 화제였다. 아버지의 지옥 훈련 내용을 살짝 알려주자 다들 혀를 내둘렀다. 구단에서는 아버지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나는 반짝 유망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삶이 시디신 레몬을 건네줄 때 그 레몬으로 달콤 새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능력. 바로 좀 전에 열심히 찾던 손흥민 선수와 남편의 공통점인데요.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이 실연에 맞닥뜨릴 때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죠. 후자는 불만을 경험하지만 전자는 이 불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네요. 심리학적으로도 두 개의 매력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포기한 선택지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인지 부조화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덜 하겠죠?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소유물이나 명성, 지위 등은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를 통찰하고 있기에 손흥민 선수도 우리 남편도 삶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요. 손 선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지금 감사하며 즐겨야 한다. 나의 행복 철학이다. 그라운드에 서서 축구공과 함께 있는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어제를 떨치지 못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는 삶은 오늘의 행복을 방해한다. 영국에서 나는 스마일보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동료들도 어떻게 너는 매일 아침 웃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냐 라면서 신기해한다. 간단하다. 웃어서 행복한 거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라고 다짐한다. 네, 누군가 그랬죠. 삶이란 우리가 다른 계획들을 짜느라 바쁜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엇이라고요. 딱한 노릇이죠. 그러기에 지금 감사하며 즐겨야 한다는 손흥민 선수의 행복 철학에 웃어서 행복하다는 그의 주장에 격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러고 보면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봤다 싶은 썩소도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악마의 미소도 있겠지만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천사의 미소도 있죠. 그런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천사의 미소를 지닌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하긴 천국에서는 오직 한 가지 인사만이 있다잖아요. 데오 그라치아스, 즉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그러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천사의 미소를 지닐 수 있는 거겠죠. 일상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불안과 약간의 절망이 행복을 구성하는 성분 중 일부라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듯 싶습니다. 웃음, 감사, 감동, 나눔은 행복을 위한 조건들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미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손흥민 선수와
글을 보며 미소 짓는 우리 남편처럼 말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